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냉장고에 감자가 들어있으신가요? 어제 삶아 두셨나요? 아니면 찌거나 구워 두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감자 먹는 방법이 사실 완전히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자를 잘못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드시는 분들 가운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실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대로만 드시면 감자 하나가 혈압약 한 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임상 연구 결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감자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는지, 어떤 조합이 혈당을 폭발시키고 어떤 조합이 혈관을 청소해 주는지. 6월부터 10월, 바로 지금이 감자가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제철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으로 감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주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식한상입니다.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한 식품처럼 보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밥상에 항상 오르던 식품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감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놀라운 5가지 효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그냥 탄수화물, 살찌는 음식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절대 하면 안 되는 감자꽝 조합 2가지입니다. 이건 모르고 드시면 건강을 위해 먹는 감자가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파트, 감자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꿀 조합 3가지입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추가로 들이지 않고 드시는 방법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감자를 제대로 고르는 법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이겠지 싶으셨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사과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감자에는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감자 100g에는 비타민 C가 약 14.7mg 들어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사과에는 4.6mg에 불과합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 C를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매일 마시는 공기 속 미세먼지, 매일 받는 스트레스, 자외선. 이것들이 우리 몸속 세포를 조금씩 산화시킵니다.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산화되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이 산화가 쌓이면 암이 생기고 심장병이 오고 혈관이 막힙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타민 C는 이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암 발생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추고 심장병 위험도 25% 줄여줍니다. 그런데 비타민 C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레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렌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감자는 레몬이나 오렌지보다 비타민 C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몬과 오렌지는 비타민 C가 많다고 잘 알면서 정작 감자는 그냥 탄수화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가열하면 비타민 C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금치를 삶으면 비타민 C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자는 다릅니다. 감자 속에 있는 전분 입자들이 막을 형성해서 비타민 C를 보호합니다. 가열에도 다른 채소에 비해 비타민 C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익혀서 드셔도 드신 양만큼 비타민 C가 제대로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감자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타민C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철분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는데도 빈혈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분을 아무리 드셔도 비타민C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감자의 비타민C가 이 철분 흡수를 크게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감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생성에도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삐걱거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자의 비타민C가 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피부 건강, 관절 건강, 혈관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약 40%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는 느낌,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 심할 때는 사흘에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 문제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자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스펀지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나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정확히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립니다. 부피가 커지면 장이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변이 더 쉽게 움직이고 더 쉽게 나옵니다. 또한 대장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대장벽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변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변비가 그냥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장 안에 노폐물이 오래 머뭅니다. 그 노폐물이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발암물질이 장벽에 계속 닿아 있으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하루 권장량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대장암, 우리나라 암 발생에서 2위를 다투는 무서운 병입니다. 감자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의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무려 90% 이상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옵니다. 감기도 더 자주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분들 중에 장 건강을 따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장, 혈압, 혈당은 챙기면서 장 건강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의 식이섬유가 이 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효능, 위 건강입니다. 여러분 중에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식사 후 속이 쓰리고 따가운 느낌, 공복에 더 심하게 쓰린 느낌, 식사를 해도 속이 편하지 않은 느낌, 이런 분들께 감자가 정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위가 안 좋으면 생감자를 갈아서 드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였죠. 그냥 예전 사람들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자 속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위벽을 감싸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부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세포 변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벽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속이 쓰릴 때 마시는 위장약처럼요. 그런데 위장약은 돈이 들고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65세이신 어르신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위염으로 고생하면서 병원 약도 먹고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사드셨는데 좀처럼 낫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생감자즙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 위점막 상태가 이전보다 호전됐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리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실만 합니다. 속이 쓰리신 분들은 생감자를 깨끗이 씻어 강판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드셔보세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속쓰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가 허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감자가 여러분의 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 혈압과 부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짭짤한 음식 좋아하시나요? 국이나 찌개 드실 때 소금을 좀 더 넣으시나요? 우리 세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짭짤하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에는 짠 음식이 없으면 밥을 먹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된장찌개, 간장, 소금 간이 강한 반찬들, 몸에 익은 맛이라 지금도 싱거우면 손이 잘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을 올립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인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습니다. 4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5명 이상이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자가 이 혈압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감자 하나에는 칼륨이 약 600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의 천적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음식을 짭짤하게 드셨을 때 감자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8mmHg 낮아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분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부엌에 있는 감자 하나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종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분들 계시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반지가 빠지지 않는 느낌, 이런 부종도 나트륨이 몸속에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 자주 생깁니다. 칼륨이 이 몸속에 고여 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부종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더 효과적인 혈압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 근육 경련 예방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적인 통증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꿈을 꾸다가 갑자기 다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 경험,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놀라서 깨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낮에도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는 느낌,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한 느낌, 이런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그네슘과 칼슘 부족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제대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것입니다. 눈밑이 떨리는 것도, 종아리가 딱딱해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단순히 성격 탓이나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이 백지당 약 23mg 들어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들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꿀조합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자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 C로 항산화, 노화 방지, 암 예방, 콜라겐 생성.
둘째, 식이섬유로 변비 개선, 대장 건강, 대장암 예방. 셋째,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으로 위 점막 보호, 위염, 위 궤양 개선. 넷째,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 혈압 조절, 부종 해소. 다섯째, 마그네슘으로 근육 경련 예방,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완화. 이렇게 훌륭한 감자인데 잘못 드시면 이 모든 효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꽝 조합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자나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 당뇨가 있어도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 이야기 혹시 믿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편리하겠다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도 TV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주변에서 건강 정보를 공유할 때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하죠.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니.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가 퍼지게 된 걸까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식힌 밥을 비교했습니다. 식힌 밥에서 저항성 전분이 조금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도 덜 되고 혈당도 덜 올린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실험 대상자가 겨우 15명이었습니다. 15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 겨우 15명을 연구한 결과를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 0.64에서 1.65로 늘었습니다. 즉 1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그 연구에서도 혈당이 확실히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21년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음식을 냉장고에 식혀서 먹어도 혈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도 같은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오르는 정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유전자가 다르고 장내 세균이 다르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 다르고 식사 순서가 다르고 운동 여부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혈당이 확실히 낮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데 이 이야기를 믿고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나 밥을 마음껏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관리하시던 대로 감자 섭취량을 줄이시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위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콩류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검정콩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냉장 감자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귀리입니다. 오트밀로 드시는 귀리, 통귀리가 특히 좋습니다. 셋째,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노란색이 되기 전 아직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게 노랗게 익는 순간 저항성 전분이 무려 12배 줄어듭니다. 12배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조금 덜 달더라도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을 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소중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꽝! 조합 2번째입니다. 이것은 특정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감자를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감자에 칼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장이 약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24시간 자동 청소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고칼륨 혈증이 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감자를 꼭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감자를 잘게 잘라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그러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 물은 버리고 감자를 삶은 후 그 삶은 물도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건강하신 분들, 신장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셔도 신장이 알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감자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이 정도면 감자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꽝조합 2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냉장감자 혈당 신화를 믿고 당뇨가 있는데도 마음껏 드시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감자를 자주 많이 드시는 것,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 2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장 기분 좋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감자가 진짜 약이 되는지 꿀조합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 구운 감자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드실 때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삶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쪄서 드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감자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 속에는 리놀렌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세포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돕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리놀렌산, 구운 감자에는 생감자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5배입니다. 같은 감자를 먹어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5배 차이가 납니다. 삶은 감자와 구운 감자도 비교해 볼까요? 아미노산과 무기질 함량도 구운 감자가 삶은 감자보다 평균 20% 더 높습니다. 삶은 감자의 경우에는 물에 영양소가 녹아 나옵니다. 감자를 삶고 나면 그 물에 노란빛이 도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감자의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굽는 경우에는 영양소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감자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어떨까요? 생감자 100g엔 비타민C가 약 14.7mg 들어있습니다. 사과보다 3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운 감자에는 이것보다 3배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구운 감자는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9개 먹는 것과 같은 비타민C를 구운 감자 하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감자를 구울 때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째 구우세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조리한 경우 비타민C 손실이 10에서 15%에 불과했습니다. 껍질이 마치 보호막처럼 영양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손실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자 껍질 자체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특히 풍부합니다. 껍질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자는 삶거나 찌지 말고 껍질째 구워서 드세요. 맛도 더 고소하고 좋고 영양소는 훨씬 풍부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신 분들은 에어프라이어로 구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고 껍질째 통으로 에어프라이어에 넣으세요. 180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면 됩니다. 속이 부드럽고 겉이 살짝 바삭한 구운 감자가 완성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뚜껑을 덮어서 구우셔도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고르게 구워집니다. 소금만 살짝 찍어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오면 껍질째 구운 감자 만들어 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두면 혼자 익으니까 손도 많이 안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표 구운 감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꿀조합 두 번째, 감자와 달걀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나요? 바쁘신 분들은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많죠. 혹은 빵 한 조각이나 죽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셔보세요. 왜 감자와 달걀이 환상의 조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감자의 단백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에는 100기당 약 2점, 5기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콩을 제외한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 함유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감자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우리 몸의 모든 효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에서 2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달걀은 이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인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소화 흡수되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유가 117점으로 1위입니다. 달걀이 101점, 그리고 놀랍게도 감자가 100점입니다. 채소 중에서 감자의 단백질 품질이 달걀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지구상 최고의 단백질 조합 중 하나를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양소 보완도 완벽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달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달걀에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와 D가 풍부하지만 감자에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또 달걀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자와 달걀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감자는 위가 빈 공복 상태에서도 위점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점막을 보호해줍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오전 내내 배가 든든합니다. 간식을 덜 드시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째 구운 감자에 삶은 달걀 2개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소금을 살짝 찍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좀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감자 달걀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구운 감자와 삶은 달걀을 잘게 잘라서 올리브 오일 한 큰술과 소금 조금, 후추 조금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오이나 방울토마토를 넣으시면 더 맛있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통밀빵 사이에 넣으시면 훌륭한 샌드위치가 됩니다.
아침 한 끼로도 충분하고 손주들 간식으로도 딱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해지는 식사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달걀을 2개, 3개씩 드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 2~3개의 달걀을 드셔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60대 이후에는 달걀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조합 3번째, 감자와 우유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그 통증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심하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걱정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종아리가 갑자기 굳어버리는 느낌,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자주 있으신 분들, 오늘 이 꿀조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근육경련은 마그네슘 부족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까 감자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요. 마그네슘이 열쇠라면 비타민 D가 자물쇠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마그네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먹어도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비타민 D도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감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근육 경련 예방에 2배, 3배 효과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감자 우유 스무디를 2주 꾸준히 드신 후에 증상이 크게 줄었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감자의 단백질 이야기할 때 식물성 단백질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감자의 식물성 단백질과 우유의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60대 이후 근육 감소를 막는데 정말 중요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집니다. 허리골절, 고관절 골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재활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우유 한 잔이 이 2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눈밑이 자주 떨리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감자 우유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털어내세요. 껍질째 잘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주세요. 익은 감자 1개와 우유 200ml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단 것을 좋아하시면 꿀을 한 숟가락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감자 1개와 우유 1팩,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이 간단한 스무디 하나로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함께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감자 우유 스무디 한 잔부터 드셔보세요. 2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밑 떨림도 개선됩니다. 잠도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꿀 조합 3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첫째, 껍질째 구운 감자, 영양소 최대, 맛도 최고. 둘째, 감자와 달걀, 완벽한 단백질과 영양소 보완. 셋째, 감자와 우유, 마그네슘 흡수 극대화, 근육 경련 예방, 뼈 건강.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감자를 고르는 방법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어도 잘못 고르거나 잘못 보관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감자를 사실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째, 표면을 보세요. 흠집이 적고 눈이 얕고 주름 없이 매끄러운 것이 좋은 감자입니다. 표피가 쭈글쭈글하거나 색이 어둡게 변한 것은
저장 기간이 오래된 것입니다. 영양소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게와 단단함을 확인하세요. 감자를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감자입니다. 가볍거나 눌렀을 때 물렁물렁하면 이미 내부가 손상된 것입니다. 셋째,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감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 빛깔이 도는 감자와 싹이 난 감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녹색 부분과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복통, 구토,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자는 잘라내고 드시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전을 위해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흙이 깨끗하게 제거된 감자보다 약간 흙이 묻어있는 감자가 더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 10월 사이에 구입하시는 감자가 가장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한 제철 감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자를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서 맛이 이상해집니다. 달콤하고 이상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구울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섭씨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세요. 바구니나 망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통풍이 잘 됩니다. 신문지로 감자 하나하나 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재밌는 보관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싹이 나는 것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 발생을 억제합니다. 사과 두세 개를 감자 보관 장소에 함께 두시면 됩니다. 단, 다른 채소는 절대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양파는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오히려 빨리 물러집니다. 감자와 사과만 함께, 나머지 채소는 따로 보관하세요. 셋째, 감자는 양파 근처에도 두시면 안 됩니다.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면 서로의 에틸렌 가스 때문에 둘 다 빨리 상합니다. 반드시 따로 보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자의 5가지 효능입니다. 첫째, 사과보다 비타민C가 3배 많아 항산화, 노화 방지, 암 예방, 콜라겐 생성에 탁월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개선하고 대장 건강을 지킵니다. 대장암 위험을 20% 낮춥니다. 셋째,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 위점막을 보호해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해소합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입니다. 다섯째,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꽝 조합 2가지입니다. 첫째, 냉장감자 신화를 믿고 당뇨가 있는데도 마음껏 드시는 것, 혈당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감자를 자주 많이 드시는 것, 고칼륨 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조합 3가지입니다. 첫째, 껍질째 구운 감자. 영양소가 삶은 것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9배입니다. 둘째, 감자와 달걀. 완벽한 단백질 조합으로 근육을 지킵니다. 뇌의 건강까지 챙깁니다. 셋째, 감자와 우유. 마그네슘 흡수를 극대화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좋은 감자 고르실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고 묵직한 것, 녹색 빛깔이 없고 싹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보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사과와 함께 두시면 더 오래 신선합니다. 양파는 반드시 따로 보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손주의 재롱을 오래 보시려면, 손주 결혼식에서 함께 춤을 추시려면 지금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감자 하나도 제대로 알고 드시면 이렇게 훌륭한 약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행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식한상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